네, 우리 시장 9월 첫 번째 거래를 맞이했지만 좀처럼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또 노후 상품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입었다면서요. 네, 한국경제TV가 그리고 금융정보업체 FN과이드와 함께 7월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지분 5% 이상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9.10%를 기록한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3.88%포인트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7월 초 105조 원이었던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은 현재 9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달 만에 약 13조 원가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네, 손실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수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 게 또 손실을 크게 좀 화를 입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니 피해가 불가피했던 그렇죠. 것도 사실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폭락장이 연출되기 이전인 2분기에 국민연금이 신규 편입한 종목이 크게 부진했던 게 이런 손실을 더욱더 부채질한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규 편입한 종목 23개 중 3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5.72%였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는 슈프리마가 마이너스 42.47%를 기록해 반토막이 났고 진에어와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업체 시에드 윈드는 30% 이상 빠졌습니다. 더불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오히려 늘렸던 제이콘텐트리와 YG 엔터테인먼트도 각각 마이너스 38.70%, 33.64%를 나타내며 손실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네,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손실이 정말 크네요. 자, 이런 가운데 기존에 있던 노후 상품들도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금저축펀드와 그리고 타깃 데이트 펀드 역시 연초 크게 올랐던 것과 달리 손실이 조금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 기준 연금저축펀드는 올해 평균 2.25%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마이너스 3.41%를 기록하며 그간의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또 주로 미국 자산이나 국내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는 TDF의 경우 같은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91%로 상대적으로 폭락장에서 선방은 했지만 올 상반기 한때 20% 이상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가 더 고민일 텐데 향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나 이런 노후 상품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업계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게 그렇군요. 증권업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주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노후 상품 대부분이 대외 악재의 영향이 조금 취약하거나 직결되는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가 관세 여부를 두고 미중 간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아직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단행 쪽에 무게가 쏠리는 추가 수출 규제는 증시에 또 다른 지금 악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준영 대신증권연구원은 대외 경기 불안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 투자가 동반부진하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도 경기 둔화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8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도 증시 악화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봤는데요. 이런 길을 계속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국민연금은 오는 2023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5% 내외로 축소한다고 밝혔고요. 또 현재 국내 증시 흐름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와 부동산 등 대체 투자 부분은 각각 30%와 15%까지 늘리는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더욱 안정을 지향하는 전략은 대외 악재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증시 상황에서 더욱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가 폭락 장세를 이어가면서 국민연금, 노후 상품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증권부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